국내 해운업계의 위기감이 광양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해운업계는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240억 원의 지방 법인세를 광양시에 납부합니다. 삼성이 롯데에 매각한 케미칼라인은 다음 달 롯데 첨단 소재라는 새로운 회사명으로 출범합니다.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에서 참가하고 있는 순천시의 한국정원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국가의 날로 치러진 한국의 날 행사도 성공적이었다는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20대 총선 이후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당적 이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압승하면서 더민주 소속 단체장들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2대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광양항의 물동량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해당 선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 동맹이 재편되면서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운명을 두고 광양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선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며 법정 관리 가능성도 나옵니다. 특히 한진해운은 광양항 3개 터미널 가운데 한 곳을 운영하고 광양항을 이용하는 32개 선사 가운데 컨테이너 물량이 두 번째로 많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해운 동맹 잔류를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동맹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해운 동맹에서 빠지는 경우 기존 동맹 선사들이 광양항에서 환정 물량을 처리할 이유가 없게 돼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항만 전체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물량을 한진해운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물량뿐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국부 유출도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설까지 나오면서 이들 선사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최근 수출입 물량의 감소에도 광양항의 환정 물량은 계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세계 해운 동맹의 합종 연행과 국적 선사들의 구조 조정은 환정 물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줘 그 결과에 따라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241억 원의 법인세를 광양시에 납부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가 올해 납부하는 전체 법인세 523억 원 가운데 광양 지역의 건축물과 종업원 비율 46%를 적용한 결과 241억 원의 납부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4.7% 늘어난 것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평가 이익과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순이익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포스코를 제외한 광양 지역 1,300여 다른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70억여 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I에서 분할된 여수산단 내 SDI 케미칼이 롯데케미칼에 매각돼 다음 달 롯데 첨단 소재로 출범합니다. 롯데 첨단 소재 주식회사는 삼성 SDI가 갖고 있던 SDI 케미칼 지분 90%를 롯데케미칼이 매입함에 따라 이번에 회사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합니다. 롯데 첨단 소재의 신임 대표이사는 이자형 롯데케미칼 부사장이 맡고 경기도 의왕 본사와 여수 사업장의 직원 1,200여 명은 고용이 승계됩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이번에 SDI 케미칼을 인수함에 따라 올해 예상 매출액만 13조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정원박람회에서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순천시의 한국정원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람회 첫 국가의 날 행사인 한국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꽃과 아이들이란 주제로 지난 22일 개막해 192일 동안 개최되고 있는 2016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1,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순천시의 한국정원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S자 수로를 형상화한 물길과 순천 연못, 산문 형태의 건축문, 한국적 미를 살린 우정의 종 등의 현지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개장 10여일 만에 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Kore Bahçesi önemli kültürel tatlar sunacaktır. Expo'dan sonra da ziyaretçilere açık kalacak olan Expo alanı uzun yıllar ikili işbirliğimizin
ve Kore'nin kültürel tanıtımının önemli bir aracı olmaya devam edecektir. 박람회 첫 국가의 날 행사인 한국의 날 행사도 한국 대표단과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전통 무용당 공연과 전통 복식 체험 행사 등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ore'ye özgü geleneksel kıyafetlerini, yapılarını, yemeklerini, bitki örtülerini gördük. Çok güzeldi, çok beğendik. Onlarla tanıştık. gösterilerini, şovlarını izledik. 예쁘다. 순천시는 엑스포 한국정원을 시작으로 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 영역이 문화와 산업 분야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아름다운 미래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과 엑스포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두 도시가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 한국정원은 순천시가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유럽 내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는 봄, 특히 주말이 되면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포근하다 못해 더위까지 찾아온 한평에서 나비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나비와 꽃들이 어우러진 현장에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배추나비들 사이로 호랑나비가 한가로이 꽃과 꽃을 옮겨다닙니다. 검은색을 띤 산제비 나비가 지나간 꽃밭에는 수백 마리의 나비들이 그림자처럼 날아오릅니다. 꽃과 나비의 향연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은 자연이 주는 신비에 절로 탄성을 짓습니다. 예쁜 거 보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눈도 좀 환해지는 것 같고 좋네요.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한평 나비 대축제장이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부화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나비 생태관과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생태관 등 볼거리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가축잡기와 젖소목장 나들이 등 체험 프로그램은 나비 대축제가 주는 특별함입니다. 농축, 수산이 같이 체험도 하면서 나비와 꽃과 어울려져 정말 볼거리, 질거리, 체험거리가 많은 축제로 이렇게 엮어졌습니다. 드넓은 남도의 들판을 수놓은 유채꽃 사이를 달리며 자연을 만끽하고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문화공연을 즐기는 것은 덤입니다. 한평 나비대축제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심어줄 나비대축제는 특히 이번 주말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대 총선 전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완승을 거둔 이후 시군 자치단체장의 당적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계로 시장에 당선됐던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번 총선 결과 여수, 갑, 을 모두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돼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의 당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민주의 박병종 고흥군수와 무소속 정현복 광양시장도 지역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돼 예산 확보나 현안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위해 당적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더민주가 국회 제1당을 차지해 쉽게 탈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에 대한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0년까지 두원면 일원에 국비 44억 원 등 모두 86억 원을 투입해 해양 융복합 소재를 시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은 습도와 염분, 파도 등 해양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으로 고흥군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와 순천, 광양, 목포 지역에서 오존 경보제가 실시됩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산업단지와 인구 밀집 도시인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해당 시와 언론,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에 유무선 통신 시스템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에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 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00 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00 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가고 싶은 추억의 가족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가족 여행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촬영장이 한국관광공사의 2016 봄 여행주간 응답하라 가보고픈 추억의 가족여행지를 테마로 한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60, 7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올해 들어서만 모두 17만 1,9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했습니다.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대기업 간부들이 적발됐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과정이 대담하기도 했고 치밀하기도 했는데요. 수입 자동차와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부담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모 대기업 전현직 간부 김모 씨와 최모 씨.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현금 등 6억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현직 간부 49살 최모 씨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받았습니다. 전직 간부 41살 김모 씨는 협력업체 직원 명의의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돈을 인출해 쓰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빼낸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씨는 8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해외여행 경비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감사의 표시로 몇 억씩을 줬다. 차를 고급 차를 이렇게 사용토록 했다. 이런 것은 어떤 사회 상기에 좀 도를 넘는다. 김 씨와 최 씨가 근무하던 대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수출을 통해 매출이 수천억 원 늘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기존 부품 발주량을 늘리거나 관련 장비를 추가 납품하기 위해 해당 기업 간부들에게 금품을 상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또 다른 대기업 간부 최 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 정모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 총경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3억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의 첫 사업으로 광양 매실을 이용한 빵을 개발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읍의 제과점인 빵집 이야기에서 최근 석 달간 시 보조금과 제과점 자부담 등 모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한 광양 매실빵의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희망업소들의 사업 신청을 받아 매실빵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크루즈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크루즈 서포터즈인 크루즈메이트를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메이트는 중국어와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26명의 관광 안내사로 구성됐으며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에 나섭니다.